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55% 상승한 5285.66을 기록한 가운데 S&P 500은 0.17%, 나스닥은 0.09%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10.0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57%를 기록하며 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하락 안정 속에 대형주 중심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매출 8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에이전트 AI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며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9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높아진 기대치를 반영한 듯 프리마켓에서 소폭 하락하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이제 성숙한 성장주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마침내 상장을 위한 S1 서류를 제출하며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서류에는 화성 정착촌 건설과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는 거대한 비전이 담겼습니다. 스타링크 사업부의 가파른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반면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 규모와 일론 머스크에게 집중된 의결권 구조, 그리고 최근 AI 분야로의 급격한 자원 쏠림 현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 제작사인 오픈AI가 영리기업 전환을 선언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기업 공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샘 울트먼 최고 경영자는 기업 가치 1조 달러 이상을 목표로 9월 상장을 추진 중이며 이는 최대 경쟁사인 엔스로픽보다 먼저 시장에 진출해 투자금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엔스로픽 역시 2분기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며 첫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실리콘밸리 대형 AI 기업들의 상장 행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납세 자료 유출 합의금 등을 활용해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을 조성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현 정부나 이전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가담자들까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 지도부 내에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며칠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 시 중동 전역으로 보복을 확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측에서 미국의 최신 평화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139명이 사망하고 600여 건의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이번 분디부교 변종은 기존 백신이 없어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건 예산 삭감이 감시체계 약화로 이어져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뉴욕시의 부유층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반기업적인 정책이 도시를 돕기는커녕 고액 납세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해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유세 도입을 추진 중인 조람 맘다니의 시장 후보 등 진보 정치권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조업의 필수 금속인 텅스텐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장악한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사일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미 국방산업 전반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세보다 무서운 수출 통제 무기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수도 누쿠에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영사관 건물을 개관하며 북극권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이후 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온 현지 주민들의 시위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996년 미국 시민 4명이 사망한 항공기 격격 사건과 관련해
올해 94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쿠바 고위 지도부가 미국 내에서 기소된 것은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과 같은 추가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수백 편의 항공기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즉시 활주로 하나를 폐쇄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으나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맞이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국은 최근 내린 폭우와 노후화된 집안 시설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코카콜라나 엑소모빌처럼 수십 년간 배당을 들려온 이른바 배당 귀족주들이 최근 AI 열풍 속에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배당주 펀드들은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의 3년을 보내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보다는 AI 관련 기술주의 시세 차익에 집중하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던 투자자들이 거대한 기술붐에서 소외되는 포모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채탄 아야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에서 에너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놀라운 방식으로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 수출이 하루 380만 배럴 급증하고 중국이 수입량을 350만 배럴 줄이면서 글로벌 수요 균형에 700만 배럴의 변동이 생겼으며 특히 가스 부문에서는 중국이 수입을 45% 감축하며 지역 전체의 공급 부족 사태를 막아냈다는 분석입니다. 채탄 아야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수입국이 석탄이나 재생에너지로 연료를 전환하고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약 70물결표 75%를 흡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최소화해 지역 전반의 인플레이션 급등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야마구치 다케시 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수출입 가격 차이로 인한 이익 환경,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과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관련 공급망 차질로 인해 4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4.9% 급등하는 등 비용 압박이 존재하지만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덕분에 내년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견고한 기본급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야마구치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압박이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올해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규모, 명목 GDP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내년에는 약 4%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조나단 가너 아시아 및 신흥시장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투자 환경에서는 설비 투자 대순환 주기,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는 일본 한국 대만 등 북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시장은 AI 확산과 에너지의 미래 등 모건 스탠리의 핵심 연구 테마 비중이 75%에 달해 유럽이나 미국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나단 가너 전략가는 일본 증시의 대표 지수, 토픽스 지수, 목표치를 4,304포인트로 설정하며 약 1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신흥시장의 이익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위험 대비 수익의 효율성, 위험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도 일본이 아시아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쇼 나카자와 일본 주식 전략가와 조나단 가너 전략가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일본 시장 내에서는 업종 섹터별 실적 전망치 수정, 실적 수정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 반도체 IT, 기술 하드웨어, 방산 및 공장 설비 자본재 분야에서는 실적 상향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소비재 관련 6개 하위 부문은 모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고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나단 가너 전략가에 따르면 이러한 극심한 격차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소비 회복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며 따라서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의 수익성 도전 등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정교한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S&P 500 종목 중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인 종목은 랄프 로렌 아렐로 13.87% 급등하며 374.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 IBM이 12.43% 상승한 252.97달러, 루멘텀 LITE가 11.11% 오른 964.50달러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하락 종목으로는 인투이트 INTU가 20.02% 폭락하며 307.07달러까지 밀려났고 에코스타 SATS가 9.42%, 월마트 WMT가 7.27% 하락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가 1.10%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IT가 0.82%, 헬스케어가 0.69%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1.12%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필수 소비재가 1.01%, 산업재가 0.12%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가별 ETF 수익률을 보면 한국 EWI가 3.50% 급등하며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미국 SPY는 0.20%, 일본 EWJ는 0.18% 상승한 반면 중국 MCHI는 1.17%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상위 3개국은 한국 3.50%, 대만 EWT 2.77%, 콜롬비아 GXG 2.72%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대로 하위 3개국은 터키 TUR가 9.20% 폭락하며 가장 저조했고 인도네시아 EIDO가 3.04%, 베트남 VNM이 1.71%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2일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에는 바이두, 프리미너지 리소스스, 빕숍 홀딩스, 옥스퍼드 레인 캐피털, XP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에는 콜백스, 홈디포, 토어 브라더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는 인투잇, 에너시스, 로스 컴퍼니스,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노르슨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는 넷이스, 디어 앰퍼샌드, 캡코 인더스트리스, 유로즈어스, 나비어스 메리타임 파트너스, 랄프 로렌, 월크데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